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국방력을 증강시키며 주변 국가들은 물론 서방 강대국들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최근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인 백두산 호랑이를 가동하며 매년 국방비를 약 8% 가까이 증액하고 군사력을 놀라운 속도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력 성장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탄도미사일 전력 분석기구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던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이제는 세계 5위에 도달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혁신적인 도약입니다. 천궁 방공망을 시작으로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를 탑재할 발사대까지 연계하여 전력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전용 수직 발사대와 이를 장착할 전투함, 잠수함까지 폭발적인 속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기존 무기 체계들과의 통합 운영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 중 일부를 보유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대표적인 전략무기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무기들은 기존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사거리 2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통해 놀라운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다양한 항법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의 전자전 능력을 회피하고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관성 항법장치, 군용 위성 항법장치, 영상 기반 항법장치, 지형 참조 항법 시스템을 결합하여 정밀 유도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 깊숙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강력한 관통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탄두 기술은 적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초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은 더욱 발전된 저피탐 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무6를 비롯한 차세대 미사일들은 스텔스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추가되면서 한국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상황에서 미군의 주둔을 받으며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의 탄도미사일 개발 협상은 한국과의 협상이 끝나야만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이미 착수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과거 유럽 열강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국방 예산과 무기 체계를 갖춘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은 매우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모든 무기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면서 자체 개발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새로운 무기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방산 무기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이 군사력을 엄청난 속도로 증강시키고 있어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단순히 무기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전쟁 전략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군대로 평가됩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미리 준비해둔 강력한 선제 공격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길 것이며 현무 미사일과 같은 전략 자산을 활용해 전쟁의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설령 상대가 한국을 이긴다고 해도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최소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중국조차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주변국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자랑하던 군사력과 비교해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이미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기관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계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조사 기관에 따라 세계 5에서 6위로 평가되며 특히 육상 전력 부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체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사거리 1500km 이상의 미사일 보유 수량에서 세계 5위에 올랐으며 K9 자주포의 대규모 수출과 압도적인 물량으로 인해 자주포 전력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마저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할 정도입니다. 또한 현무 미사일 개량형은 KF-21 전투기, 군함,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경량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한국군은 매년 국방비를 8%씩 증액하며 군사력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4년 안에 세계에서 6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역사는 평화가 힘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수차례 증명해왔습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선택하였으며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를 직접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 전력을 넘어 핵무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원자력 및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적 역량 또한 충분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가공 기술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운반체 개발 능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비롯해 KF-21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다각적인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만약 핵무기가 개발된다면 이를 실전 배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며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또한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시키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더욱 자주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한미 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핵공유 방안을 고려하거나 전술핵 배치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완화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적 역량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현무를 동시에 보유한다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본다면 힘이 없는 국가가 얼마나 을의 입장에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한국은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 장병의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을 만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이 뒤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그룹의 글로벌 경제 분석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다양한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집합 모델 분석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과 그 피해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위협이며 전면전이 발발할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하며 경제적 피해 역시 4조 달러, 한화 약 5,527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전쟁 첫 해에만 GDP가 4%가량 감소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생겨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입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시나리오의 결말은 김정은 사망 후 북한이 폐허가 되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한국 경제와 산업 생산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은 실존적 위협을 느낄 경우 충분히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카이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핵공격을 할 수 있는 80에서 90여 개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CNN 보고서에서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이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플루토늄을 활용해 자유롭게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듯 외세의 간섭만 없다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전 러시아의 국제정치학 전문가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도달하면 핵무장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과거 현무 미사일 개발 당시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추진되었으며 항공공업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력만으로는 첨단 미사일 개발이 어려워 기존 미사일을 모방해 기술을 습득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현재 한국은 전략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형 현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앞서도 언급한 뼈아픈 전쟁의 기억 때문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북한에 대응할 계책을 마련해왔는데요. 이번에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한국의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신형 현무5 역시 그러한 종류입니다. 현무5는 탄도미사일의 상식을 깨버린 문짝 그대로 괴물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현무5가 민간에 공개되면서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 언론 매체는 한국이 방산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1급 전략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긴장감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급 전략 무기체계란 사거리 3000km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현무미사일을 뜻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국방력 증진은 강하게 비판해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역시 한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현무 미사일의 대량 보유를 반대할수록 한국군은 전략적 이익을 키우며 현무 미사일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기존의 500kg급 순항유도탄보다 훨씬 강력한 1급 전략 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1급 전략 체계는 유사시 결정적일 때 사용되는 무기로 보통 사거리 100km 이하에 유도하는 적 전차를 파괴할 정도의 소규모 전투 성능을 지닙니다. 반면 사거리 150km 이상 500km 이하의 무기는 중거리 발사체로 현무 미사일처럼 사거리가 긴 무기는 장거리 탄도 체계로 분류됩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신형 미사일과 함께 현무6 미사일 타격 시험이 1차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이 숨겨지지 않고 공개되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 중국과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고슴도치 전략으로 적의 발목을 끊어버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현무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현무5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충지가 바로 후베이성 근처에 있는 초대형 댐인 산샤댐입니다. 그 이유는 산샤댐이 붕괴되는 순간 1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쏟아지며 하루 만에 우한, 난징 등을 덮치며 최소 50만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산샤댐까지의 거리는 대략 1659km로 전투기를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방공망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산샤댐 파괴는 가능해지는데요. 현무2에서 현무4까지는 사거리 1500km를 넘지 못하지만 현무5는 탄두 중량을 줄일수록 사거리가 멀어지며 마하 10이 넘는 속도와 회피기동까지 가능해 현재 스펙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단계인 현무6에는 8900km를 날아가 호주 해역에 불시착한 누리호 1호의 로켓을 활용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기에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6탄도 미사일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 세계에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무4, 현무5 미사일의 성능 개량과 함께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현무6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거 지상 발사안 가능했던 현무1과 달리 현무4는 육해공 모두에서 운용 가능한 만능형 미사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현무6 역시 만능형으로 향후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가능성까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산 조립 단계에 들어간 KF-21 전투기는 한국 항공방위 능력을 크게 도약시킬 핵심 전력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6년 실전 투입될 KF-21 전투기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민국산 무장체계 제작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의 자주 국방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보유를 넘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항공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체계 역시 이와 결합하여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과 탄두 중량 구조를 갖춘 유도탄 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으며 유엔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다소 5개국 정도만이 이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무6 같은 탄도미사일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며 강대국들의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무기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현무6 개발을 통해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방위 능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략사령부 구축은 한국군의 강력한 성장을 의미하며 전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은 최강의 전략무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현무 시리즈입니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미사일 중 하나로는 러시아의 R-364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R-364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핵미사일 중 하나로 사거리가 무려 16,000km를 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또한 R-364 미사일은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해 여러 개의 작은 엔진을 결합하여 추진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는 한국의 누리호와 상당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현무 미사일 역시 최대 9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적의 지휘구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무기입니다. 만약 한두 발만 발사된다면 전장의 판세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수천 발이 발사될 경우 중국까지 거대한 국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군은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독립적인 군사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으며 이로 인해 사거리 5,000km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신형 현무 미사일은 대기권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 마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이 미사일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ICBM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현무5와 현무6 미사일 개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형탄도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 한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된 것이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군사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은 로켓 엔진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적인 군사위성 발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중대형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래의 한국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 중동과 유럽 정세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영국, 독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무기 구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로 미사일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많은 국가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내민 이유는 한국산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개발 중인 이 신형 집속탄은 기존의 위력을 15배 이상 강화한 상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신형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벌써부터 한국 국방부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는 한국산 무장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타 반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등의 무장체계를 선보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이 집권한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실현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또한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까지 공격하며 사우디는 한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방위산업에 더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를 통해 중동과 유럽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산 천무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되어 운영 중이며 최근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량형 모델인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명중률과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차세대 GPS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더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며 이는 국제 군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기존 천무에서 운영되었던 집속탄을 탑재하여 한 발로도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무 집속탄은 650개 자탄을 탑재하여 단 한 발로도 축구장 4개 크기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었으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여의도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광범위한 살상 반경을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미사일의 성능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특히 해외평가단 앞에서의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더욱 정교한 유도기술과 향상된 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또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천무 발사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에서 기존 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의 개발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사거리 위력, 정밀도에서 모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